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목요일 오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요즘에 저 유튜브 이렇게 틀면은 나오시더라고요. 항상. 아 그래요? 딱 가면은 누가 여기 그래 다 김종대, 모아주나? 저기 김종대. 아니 이건 인공지능의 힘이. 인공지능이 제가 그거 하는 김종대 거지. 교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보다 보는 보니까. 사람은 전혀 안 보인다 그러고 보는 사람은 하루 종일 본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게 양극화에 양극화가 지금 예, 심해지고 예,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김종대를 필요로 하는 채널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또 현장도 그렇고 네. 점점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의 연이은 축적 속에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긴급한 해석.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통 아랍 문제다 그러면 아랍 전문가가 하는 건데 네. 그 몇 분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아랍에 유학했을 때 특정 국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일반적 군사나 정치 군사적 분석 일단은 이렇게 조금 깔아놓고 네. 서서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해드리는 측면이 있어요. 네. 제가 아랍 전문가는 아니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묘하게 섞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주로 뭐 외신을 주로 네. 쫓아가면서 뉴스를 팔로잉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상당히 이번에 눈여겨볼 점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김종대 교수님의 진짜 공부하시면서 따라가기도 하시고 또 그동안의 경험이나 또 그동안 봐왔던 여러 가지 구도를 좀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볼 때는 김종대 이 분석 너무 좋다, 네. 이런 말씀 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정말 인기 많으셔서 여기저기 출연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마이 TV에 또 오실 때 뭐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네. 저를 만들고 네. 한 건 다 오마이 TV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특별히 오마이 TV 오시면 좀 더 깊이 있고 또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오마이 TV 꼭 챙겨 보신다, 이런 분들이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만났어요. 이번에 강서구 그렇구나. 보궐선거 거기 가서도 현장 중계하고 어떤 분이 이 김종대 교수님 너무 좋다고 그렇군요. 꼭 챙겨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항상 감사드리고 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예, 보통 좋습니다. 평론에서 네. 한 걸음 더 깊숙이 그 너머에 있는데 도전하겠다. 예, 이런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종대 교수님과 이번 시간도 달려볼 텐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이거 저도 뉴스는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판단하고 계속 계십니까? 며칠 간격으로 네. 반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있죠. 있어요. 가장 최근 뉴스는 누가 뭐래도 가자 시티에 있는 그 마지막 남은 병원 하나. 이게 이제 폭파되면서 알 아울리 예, 병원. 그 매몰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500명 사상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는데 네. 이 사건이 중동의 판을 다 바꿔놨어요. 전 세계 여론을 뒤집어놨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참하고 비극이라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들을 보면은 어떤 한편의 지옥의 묵시록을 보는 듯한 초현실적인 비극성이다. 네. 우리가 작년 2월에 그 키이우 북부에서 그 러시아군이 무고한 민간인을 갖다가 살상하는 처참한 광경, 네. 이것으로 이제 전 세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동정하면서 그렇죠. 이 틱톡의 쇼츠 영상이 이 전세를 뒤집은 겁니다. 전 세계 여론이 우크라이나 편에 쓸면서 참상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만행을 규탄하는. 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의 생명에 가장 든든한 동맹국은 틱톡이다. 아시다시피 틱톡은 중국 플랫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요. 전쟁 당시에 60.3%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70%니까 대부분 90%로 알고 계시는데 70%인데 실제로는 70%예요. 70%면 주변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사실 휴대폰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약자들이 많아요.
영유아도 있고. 네. 그래서 70%면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1위가 노르웨이인데 80%거든요. 네. 우리가 세계 3위예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60.3% 굉장히 높은 건데 그 모든 시민들이 휴대폰 전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호 물자 보급보다 휴대폰 충전기 보급이 더 긴급한 구호 활동이었으니까 그 트럭에 대형 배터리 싣고 가서 수백 개의 그 단자가 달려 있는 거기에 시민들이 뺑 둘러싸서 다 휴대폰 충전하는 모습이 전쟁 초기 모습이었고 네. 그게 왜 무섭냐 하면은 만행을 쇼츠 영상으로 시민이 제작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전쟁의 실상은 한참 지난 후에 맞아요. 밝혀지는 데 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대전의 길거리에 모습. 네. 너부러져 있는 시체들이라든가 그 비참한 사연들을 알게 된 것인데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은 네. 그때 참상에 비해서 더욱더 시간적으로는 압축돼 있고 그 치명성은 더 높아진 네.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아마겟돈 그 지옥의 묵시록을 보여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광경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건 거의 저 인종 청소 전 단계라고. 과거에 이것보다는 실시간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더 비참했던 거는 콩고 내전이나 네. 500만 명이 사망했죠. 아니면은 그 보스니아 세르비아 그 저기 내전 때 코소보 전쟁이라고 하죠. 네. 이때 일어났던 인종 청소나 일어났던 우리가 그 저기 의외로 쌓아올린 문명이 이렇게 취약하구나. 언제든 야만으로 되돌아가는 이걸 제러미 리피크는 재야생화라는 표현을 쓰던데 자연과 인간이 재야생화되고 있다. 네. 문명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 묵시록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저기 광경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겪어왔고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그게 재현되는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점에서는 참 그 우리가 정말 어떤 뼈아픈 성찰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네. 이것이 바로 문명인가 이런 어떤 걸까지 보여집니다. 사실 그 병원 폭격 이전에 네.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발표에 의하면 이미 식수가 물이 바닥났다. 하루를 못 견딘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은 그 해수를 담수화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있긴 하지만 많이 오염돼 있거든요. 바닷물 짠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담수화하는데 그걸 전기로 돌린다고. 근데 발전소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이걸 굴릴 수가 없고. 연료도 없고. 그래서 전기의 위기는 바로 1차적으로 물의 위기. 이걸로 이어지고 식량은 사흘 전 발표로 3, 4일 넘기기가 어렵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3, 4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병원은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엊그제 폭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60만에 달하는 난민이 이제 팔레스타인 북부로부터 남부로 이동했는데 네. 이 60만 명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40만 명은 저 난민기구 시설로 대피했는데 네. 임시 대피 소지만 이미 포화 상태예요. 20만 명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집트로 통하는 유일한 출구인 라타 검문소 쪽에 몰려 있는데 네. 거기가 또 폭격을 당한 거야. 그리고 남부로 오는 그 고속도로 두 군데가 또 폭격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동 중에 이미 엊그제 뉴스로 피난 중에 사망한 폭격으로 네. 민간인이 그때 벌써 가장 나중 사건이 70명이 길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고 그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24시간 안에 가자 지구를 떠나라. 네. 북부의 주민들은 가자 시티를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그 저기 전단을 뿌려대면서 24시간 이내 떠나라고 했던 게 13일 날입니다. 네. 13일 날 1시경에 24시간 여유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대량 살상에 대한 어떤 예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지상군이 투입된다 이런 관측을 많이 내놨었는데. 그런데 지상군 투입은 전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지난주에 네. 방송국에서 전화가 많이 왔는데 주말 사이에 지상군이 투입되는 걸로 보고
주초에 출연해달라는 섭외가 급히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말에 지상군 투입은 없다. 이렇게 왜 계속 그렇게 얘기를 보셨어요? 했거든요. 왜요? 아니 앞으로 한 달 동안도 불가능해. 그럼 먼저 초토화 작전을 하고 폭격을 충분히 그러니까 한 다음에 들어갈 거다 이런 겁니까? 일단은 예. 저기 그런 작전은 불가능하고 오. 점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은 없고 네. 지금 이제 초기 작전은 뭐냐면 이스라엘판 참수 작전이다. 그러니까 하마스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조직을 마비시키는 거. 네. 이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참수 작전, 디캡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참수, 네. 오퍼레이션이죠. 이걸 저기 그 이스라엘 판으로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특수 작전은 위주로 원래 한다는 참수 거네요. 작전, 디캡테이션이란 말이 네. 그 이란 이라크 내전 그 저항군 그 진압할 때 발명된 용어예요. 예. 그걸 한국이 수입한 거야. 그런데 지금 마침 또 중동에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이라크에서 창궐한 IS 이슬람 국가를 미군이 공격할 때 그 팔루자라는 데를 공격해요. 거기가 오래됐네. IS한테 완전히 점령당했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음. 그래가지고 그 조직을 괴멸시키는 네.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참수 작전이고 지도부가 사라지게 되면 조직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니까 그게 마비 작전이에요. 마비시킨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현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작전이 예상할 수 있다면 네. 그거는 엔테베식 특수 작전이다. 그럼 어떤 작전입니까?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특수부대가 그 주요 인지를 구출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지도부를 사살하거나 이런 식의 특수 작전인데 때마침 지금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네. 특수부대 출신이고 이 특수 작전을 선호한다고 대규모 전쟁을 싫어해요. 성격적으로. 예. 그러면서 네타냐후 자신은 주말에 인질 구출 작전을 구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폭격하는 게 아니라 네. 소수 정예의 특수부대를 가자시티에 침투시켜서 아하. 인지를 구출할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을 봤을 거다. 근데 불가능하다. 즉각 하마스가 그 이거를 읽고 그 저 성명을 냈는데 네. 이것도 고도의 심리전인데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인질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다. 근데 알 아크삼 연대라고 있습니다. 네. 그 연대가 주력 부대예요 하마스에. 그런데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인질이 대다수고 다른 연대도 보호하고 있는데 걔들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 요걸 서방 언론에 일부러 인터뷰를 하는 거지. 그리고 프랑스 국적을 가진 그 여성. 이스라엘의 여성 인터뷰를 내보낸 거예요. 맞아요. 뭐 치료해줬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모사드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특수 작전으로 이거 구출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어디 있는지 알고 파악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아주 무능의 극치를 날리고 있어요. 이번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민낯이. 그러니까 네. 이거를 검토하고 있었던 게 지난 주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상군 투입은 그러니까 없을 것이다. 전 언론이 예. 이스라엘이 위협하는 대로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진다는 그 가짜 정보를 다 받아 쓴 거지. 그 지난주부터 계속 지상군 초읽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4시간부터 48시간 이내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바로 지난 주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네. 이거는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역시 방송국에서 다 놀라는 거야. 네. 아니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네. 있고 그런 식으로 미련하게 넣지가 않고 네. 점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뭘 또 점령이라고 하느냐. 이 시가전이 벌어질 걸 하마스가 대비해서 수없이 설치해 놓은 부비 트랩. 네. 거기에다가 사제 폭탄. 아하. 거기에다가 이 각종 게릴라 전술과 배합하고 나중에 자살 폭탄 테러. 이게 순차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뻔히 알고 지상군을 넣어서 그다음에 점령을 했다 손치자. 네. 그 팔레스타인의 법과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통치해야 된다면 어렵다. 이게 네. 저기 한 달을 준비해도 될까 말까다. 아하. 그리고 그걸 기화로 해서
일제히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이스라엘의 혁명 수비대나 이란에 예. 이란의 혁명 수비대나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어휴. 이슬람의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지하드 조직이 움직일 거다. 그러면 이걸 해서 얻는 게 뭐냐?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가둬놓고 때릴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네. 그런데 이제 주초 상황이 된 거예요. 주초 그런데 이제 그때 접어들었는데. 네타냐후가 지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우리에게 인도주의와 도덕을 말하지 말라. 아. 그러면서 계속 국내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그 2006년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공군이 완전히 괴멸됩니다. 그리고서 지상군이 레바논에 들어갔다가 네. 소기의 성과를 못 냈어요. 헤즈볼라를 뿌리 뽑지도 못했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목이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들은 확실하게 복수해서 완전히 굴복시키는 이런 어떤 그 지도자가 아니면 가만두질 않아. 하.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여기서 저기 뭐 인질 구출이니 무슨 뭐 어떤 그 저기 하마스에 대한 어떤 참순이 이런 것보다도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보복이야. 보복. 그렇죠. 이걸로 일단 국내 정치를 한 거고. 그리고 네타냐후 자신이 대규모 지상전에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다. 네. 아마도 지금 고려할 수 있는 건 인질 구출을 연구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특수 작전이다. 근데 불가능하다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출구가 안 보이는데요? 문제는 네. 이때 미국이 막아선 거예요. 그 이 200명이 넘는 인질에는 미국인 20명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인질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당사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모한 작전이 될까봐 계속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는 얼마나 급했는지 이제 바이든이 직접 가는 건데. 네. 지금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